그런 사진 보셨어요 혹시? 스탠드 에어컨 거실에 있는 거. 이게 뭐 모아가지고 완전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 솔직히 그거랑 똑같아. 확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딴 데 있고 바람길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네. 그래서 그 나오는 구멍이 고장날 일은 없다. 없죠. 그렇죠. 공사하셨던 집에 에어컨 숨긴 집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쩌다가 에어컨을 숨기게 됐죠? 뭐 최근 일은 아니고 벌써 몇 년도야? 2017년도, 16년도면은 뭐 거진 8, 9년 됐나? 예. 기존의 에어컨은 스탠드형 아니면은 뭐 벽걸이 타입 아니면 천장형 뭐 요런 정도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고급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식상하게 그 천장형 에어컨을 쓰는 게 되게 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큰 주택을 하는데 주방 거실 쪽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한 대로 거실 주방을 커버하려면은 그 4way 에어컨 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생긴 그 상업시설에 많이 쓰는 그 정도의 크기를 써야 되는 큰 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카세트 타입의 그 1A를 쓰면 모를까.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A를 써야 되는데 너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게 매립덕트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호텔 공사 같은 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매립형 에어컨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죽어야도 못 쓸까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 오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노하우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탠드 에어컨, 뭐 천장형 에어컨 그 완제품으로 하나에 뭉쳐놓은 거를 저희는 그냥 따로 설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그 기계 안에서도 바람이 나오는 바람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송풍구가.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는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길게 늘리는 것 뿐이고, 에어컨 자체에도 뒤에 보면 흡입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망이 있고 필터가 있고, 그래서 그 필터를 또 다른 데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에어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송풍구 나오는 데는 이제 바람이 계속 나오는 데니까 그 앞에 이제 필터를 저희가 나름 또 씌우긴 하거든요. 먼지가 안 쓸 때 못 들어가게끔. 그럼 또 푸는 양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길이나 배관길의 길이나 이제 앞에 나오는 그 토출구, 그 송풍구 쪽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하고, 흡입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내려면 빨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알맞는 이제 크기와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흡입구를 따로 설치를 해요. 물론 거기에 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청소하기 어렵겠다 그러는데, 뭐 물론 기계 하나에서 그냥 앞에 닦고 뒤에 닦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송풍구는 사실 그렇게 닦을 일이 많지는 않고, 이제 흡입 필터를 쉽게 교체하거나 이제 닦을 수 있게끔, 세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적당한 위치에다 항상 설치를 해드려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은, 좀 작은 집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나 천장이 낮으면 사용을 아예 못해요. 왜냐면 이건 천장 속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뭐 최소 한 천장 속에 한 50cm, 60cm 정도는 여유는 있어줘야지 그 기기를 설치하고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방법이고, 보통 뭐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보면은 공용부가 커요. 그래서 이제 작은 평수보다는 좀 공용부가 큰 평수, 그걸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덕트형 에어컨이 좀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좀 평수랑 천장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그런 덕트형 에어컨을 쓰더라도 방 안에는 또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는 저희가 다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용부가 큰 집, 그런 집에만 좀 주로 이렇게 안 보이게끔 사용을 하죠. 이거 냉방 기능은 멀쩡한가요? 짱짱하죠. 다 공간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요. 이거의 장점이라면은 이제 공간이 크다면은 또 한 대가 딱 안 돼요. 두 대도 설치해야 되고, 진짜 많을 때는 세 대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두 대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이 에어컨을 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송풍구예요, 송풍구. 이 찬바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그러면 이제 결로 현상이 항상 생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 완제품도
뜨거운 여름에 뭐 습한 날에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송풍구 쪽 플라스틱 날개에 그 물방울이 맺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식당 같은데 끓이고 뭐 이렇게 해먹고 하는 식당 같은 데서는 앉아서 밥 먹다가 물방울 맞아본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로 때문에 이제 물방울이 맺혀가서 떨어지는 건데 집은 아무래도 덜 해요.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로가 천장의 마감재나 뭐 이런 거에 손상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예쁘긴 한데 문제가 돼가지고 막 수정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금속으로 그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토출구 바람 나오는 쪽을 그쪽에다 금속에다 결합해가지고 또 천장의 마감재에는 손상이 안 되게끔 결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결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마감재가 손상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 주게끔 좀 이런 나름 특화된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천장을 이렇게 뜯어였어요? 그 부분을 따가지고 뭐 좀 수리하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마감 다시 했죠. 아이고. 천장은 뭐 예를 들어서 벽 요만큼이다 하면 요 벽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천장은 지금 뭐 최소 우리 거실 주방 쪽 뭐 복도 현관 방문 앞에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감재를 다시 붙인 적도 있었고. 그럼 그 고장나면은 그거는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에어컨 잘 생각해 보세요. 고장났어요. 흡입구나 뭐 송풍구 쪽에 뭐 손을 보나요? 아니잖아요. 안에 기판을 열어서 확인하던가 아니면 안에 뭐 냉매와 관련된 이런 부품을 갈던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덕트는 이제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만들고요. 문제가 생기면 딱 거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점검구가 따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그쵸?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있게 돼 있어요. 결로만 문제가 없으면은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거군요. 결로만 이렇게 뭐 맞아요. 결로만 없다면은 뭐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죠. 이 에어컨을 안 보이게 한 것도 요즘 인테리어 기조인 눈에 거슬리는 것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한다의 그렇죠.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천장이 좀 조용해야 돼요. 많이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천장에 뭔가 요소들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에어컨까지 좀 없애고 싶었던 그런 욕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은 정말 마그네틱 트랙 조명 한 줄, 두 줄 딱 그거 보이고 끝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또 바람도 나오게 하고 하니까 되게 뭐 일석이조죠. 그리고 딱 스티브 잡스 인테리어 스타일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게 그 마그네틱 레일에다가 조명을 넣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는 맞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계셨는데 마침 그 레일에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마그네틱 레일이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진짜 뭐 할렐루야 그랬어요, 진짜로. 이거다. 이거 분명히 풀 수 있겠다, 디테일을.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가능하더라고요.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집이 인테리어 마친 지 이제 얼마나 됐죠? 한 3달 돼가죠. 네. 이제 딱 여름철이니까 에어컨 이제 막 쓰실 시기인데 뭐 문제가 돼서 전화 오거나 그런 적 없나요? 뭐 지금도 한 번씩 가면은 이제 보러 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 그 덕트형 에어컨의 장점은 바람 나오는 곳을 되게 다양하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금방 시원해져요. 오히려 시원해지는 거는 일반 에어컨보다는 훨씬 더 빨리 시원해져요. 그게 그런 장점이 있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에어컨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갤러리 같이 이렇게 앞에 뭐 가려서 넣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방법이죠. 덕트형 에어컨은 어디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냐면요, 호텔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떤 호텔이나 이제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보통 현관 앞에 있어요. 그쪽 공간은 천정이 낮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한 3-4발자국 들어가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천장이 조금 높아질 거예요. 보통 되게 10중 8구 호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방문 입구 쪽에 그 낮은 천장이랑 방 안에 높은 천장이랑 그 단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에어컨을 많이 매립을 해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릴이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거에서는 그런 옵션들이 많지는 않아요. 중앙 통제 냉방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인가요? 그쵸. 쉽게 생각하면 원리는 똑같아요. 본체 자체만 좀 숨겨놓고
그 본체 안에서 바람길을 더 만들어주고 길게 뽑아주고 흡입구를 또 따로 뽑아주고 이런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각형 에어컨 있잖아요. 그 에어컨 본체 아래쪽에서만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장 속에 숨겨져 있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면을 따가지고 바람 구멍을 더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똑같은 거죠. 지금 매립형 에어컨이나 그런 사진 보셨어요 혹시? 스탠드 에어컨 거실에 있는 거. 그 이게 뭐 모아가지고 맞아요.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 솔직히 그거랑 똑같아. 확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딴 데 있고 바람길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네, 네. 그래서 그 나오는 구멍이 고장 날 일은 없다. 없죠. 그렇죠. 우려 섞인 댓글들이 좀 달리는 걸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재미난 팁, 또 재미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